안녕하세요, 현대트랜시스 박상준 매니저입니다. 지난 시간 이어서 아이오닉5와 함께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여기 붙은 이 H트랙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볼까 합니다. 이 H트랙은 현대차 그룹에서 사용하고 있는 4바퀴 굴림 모델을 지칭하는 어떤 언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마크가 붙어 있다 하면은 4바퀴를 다 굴리는 차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차들이 4바퀴를 굴리는 모델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앞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뒷바퀴를 굴리기도 하고 다 굴리기도 하고. 근데 전기차와 내연기관에서의 조금 차이점이 있기도 하고요. 또 공통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좀 운전을 하면서 직접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계기판에 보면 막 구동이 앞쪽에도 갔다가 뒤에만 갔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바뀌어요. 지금 이 차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바퀴 굴림, 그러니까 AWD 모델입니다. 사륜구동 모델. 이런 사륜구동 모델 말고도 뭐 앞바퀴 굴림, 뒷바퀴 굴림 이런 구동 형태들이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면 앞바퀴 굴림의 경우는 앞에 엔진이 있고 구동축도 앞에 있는 거예요. 엔진도 앞에, 구동축도 앞에 있다 해서 FF 형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차들이 대표적으로 현대 아반떼, 뭐 그랜저 이런 차들에 속하고요. 이 앞바퀴 굴림 차들의 장점으로 보면은 일단은 엔진 축과 앞바퀴 구동축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손실이 적어요. 왜냐하면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런 과정들이 생략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엔진 옆에서 동력을 주면 됩니다. 그래서 손실이 좀 적고 이 축 같은 것들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간 활용을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 그러니까 세단, SUV 할 거 없이 대부분 앞바퀴 굴림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이게 굴러도 가야 되고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이기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움직임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럼 뒷바퀴 굴림은 뭐냐? 엔진은 보통 앞에 있어요. 뒤에 있는 차들도 있지만 보통은 앞에 있고 뒷바퀴만 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엔진의 힘을 뒤로 전달을 해서 뒷바퀴를 굴려야 되니까 그런 구동 손실이 조금 생긴다. 그리고 이것저것 부품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무게도 조금 더 증가할 수 있고요. 부품들이 들어감으로써 실내 공간이 조금 좁아진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실제 예로 아반떼보다 제네시스 G70가 차가 작지 않습니다. 근데 실내 공간은 아반떼가 더 넓어요. 그런 이유가 아반떼는 앞바퀴 굴림, G70은 뒷바퀴 굴림이기 때문에 실내가 좀 좁은 이런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뒷바퀴는 구동만 하고 앞바퀴는 조향만 하기 때문에 역할 분담이 분명합니다. 차의 움직임이나 아니면 차의 구동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깔끔하게 움직인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사륜구동이 있습니다. 4바퀴 굴림, 보통은 엔진이 다 앞에 있기 때문에 앞에 있는 엔진의 힘을 뒤로도 전달하고 앞으로도 전달해요. 근데 이제 현대적 방식의 사륜구동 시스템은 이걸 전자적으로 제어를 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앞바퀴에만 100, 어떤 때는 뭐 50대 50 이런 식으로 자기가 맘대로 조절을 하고 옛날보다는 뭔가 그 손실이나 효율성 면에서는 훨씬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런 4바퀴 굴림, 이런 사륜구동 방식의 장점은 안정적인 접지를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험로 같은 데서 만약에 앞바퀴 굴림인데 앞바퀴가 진흙에 빠져버리면 탈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4바퀴 굴림인 경우는 뒷바퀴에도 힘이 가기 때문에 탈출하기가 용이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고, 뭐 아무래도 이 앞뒤에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하기 때문에 출력을 더 강하게 내는 차들의 경우는 4바퀴 굴림이 그런 기능적인 측면에서 더 고출력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장점만 있는 것 같은데 4바퀴 굴림의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 차가 무거워진다. 뒷바퀴 굴림보다 훨씬 더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 많은 장비들이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지 보수에 대한 조금의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무거워지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단점으로 꼽히긴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타고 있는 이 아이오닉 5 이런 전기차의 경우는
조금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4바퀴 굴림 모델이에요. H트랙이 들어갔는데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라면 앞에 엔진이 있고 이거를 4바퀴에 구동 배분을 해줘야 되는데 전기차는 그렇지가 않아요. 굳이 한쪽에서 낸 출력을 반대쪽까지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터의 경우는 엔진보다 훨씬 소형화가 쉽고요. 훨씬 더 바퀴 차축에 넣기가 유리합니다. 기본형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도 뒷바퀴 축에다가 모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차를 4바퀴 굴림으로 만들고 싶다 하면은 앞바퀴 쪽에도 모터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모델은 앞뒤에 모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이제 이게 어쨌든 4바퀴를 다 굴리려면 2개가 동시에 작동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동시에만 작동을 해도 안 되고 어떤 때는 앞바퀴가 10%만 도와주고 어떤 때는 50% 도와주고 정말 뭐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마다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묶어주는 어떤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 장치를 항상 연결시켜 놓으면 문제가 있겠죠. 여러분들은 느낄 수 없지만 기계적으로는 무언가 저항이 생기는 거예요. 뒷바퀴만 굴리고 있을지언정 앞바퀴 쪽이랑도 연결은 돼 있으니까 거기서 뭔가 저항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완벽하게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버리면 사실 저항이 걸릴 일이 없는데 이거를 차단했다 붙였다 하는 일이 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개발된 게 사실 디스커넥터라는 부품이고, 디스커넥터라는 부품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아이오닉 5 같은 전기차에는 그 디스커넥터가 그동안에는 없었어요. 현대 트랜시스에서 전기차용 디스커넥터를 세계 최초로 개발했고, 그리고 이 아이오닉 5가 그 전기차용 디스커넥터가 최초로 들어간 모델입니다. 이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구동축에 걸리는 부하가 한 6에서 8% 정도 효율이 개선이 됐고, 이런 400-500km 정도 가는 차들에서의 뭐 한 30km 정도 주행거리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이제 현대 트랜시스가 만드는 디스커넥터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시승하거나 하실 때 사륜구동 H트랙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차에 H트랙이 들어갔다면 훌륭한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을 거다. 자, 이렇게 오늘 아이오닉 5를 가지고 자동차 구동 방식의 종류, 그리고 전기차에서의 사륜 구동 시스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제가 디스커넥터 시스템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현대 트랜시스가 세계 최초로 만든 전기차용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그게 최초로 들어간 차가 이 아이오닉 5다 라는 거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다음에 다른 기회가 되면은 또 더 다양한 내용, 더 자세한 내용 다른 차 가지고 와서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내용이나 또 보시고 싶은 내용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보고선 다음에 꼭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륜구동 H트랙이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차에 H트랙이 들어갔다면 훌륭한 디스커넥터 시스템이 포함이 돼 있을 거다.